정부가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 축하금 추경이라며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현금 살포에 투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려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쿠폰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을 짐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며 건전재정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건전재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정부도 경제 활력을 주면 다시 장기적으로 세수 환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가 부진해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아마 여름휴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2차례에 걸쳐 받는데요. 1차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뒤 2주 뒤, 빠르면 7월 중순입니다. 이때 대다수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정부가 이미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서 빠른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차에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거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받고 나면 약 4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학원에 등록할 것 같아요. 체리 이런 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를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최대한 먹을 거를 사는 데 위주에 쓰지 않을까.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과 학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에선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같은 사행업소도 제외됩니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화와 공연, 숙박 할인 쿠폰도 발행되는데요. 총 780만 장인데 모두 선착순이니까 다음 달에 쿠폰이 발행되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는 회당 6,000원을 할인받는데 모든 극장을 합쳐 한 사람이 최대 4번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쿠폰이 450만 장인데 물량이 소진되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또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다음 달 이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와 TV 등 11개 품목,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에 대해 결제금의 10%, 금액으론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 할인은 240만 명 선착순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추경안은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뭐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 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막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뭐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반 원칙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 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그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 하는 게 또 맞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성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